그래서 오늘은 기업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PR이랑 어떤 게 다른 걸까? 마케팅이랑 어떻게 다른 걸까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바깥에만 알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 회사 안에서 있는 모습들을 회사 밖에 잘 전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 밖에서 우리 회사를 인식하는 것들도 회사의 실체와 괴리감이 없이, 그래서 안팎으로 잘 괴리감을 줄이는 일이 회사 브랜딩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회사의 태도가 안팎으로 잘 드러나는 일이라고 최종적으로 좀 정의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조직 문화, 회사의 미션 비전 같은 철학, 그리고 중심이 되는 비즈니스와 제품, 또 회사의 얼굴이 되는 대표,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시장과 산업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보면서 이 회사의 태도를 잘 알려야 됩니다. 특히 강남 언니 회사 같은 경우도 조직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이 조직이 성장하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조직 문화나 사내 소통의 문제,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알려져야 되는가, 채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조직 문화적인 브랜딩에도 신경을 쓰면서 외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저희는 시술 성형에 대한 분야에 있으니까 이런 성형 문화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어떻게 깰 것인가, 그리고 이 산업군에서 일어나는 규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지금 강남 언니의 블로그인데요. 저희의 뭐 미션, 비전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죠. 사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블로그가 없었고 회사가 외부적으로 메시지가 나간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서 다들 강남 언니라는 회사가 그냥 부정적인 이름, 굉장히 자극적인 이름, 이거 외에는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강남 언니를 왜 만들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이제 블로그를 첫 번째 업무로 이제 만들기로 했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가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의 이런 기업 철학이나 미션 비전 이런 것도 같이 페이지에 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를 한번 내부에 있는 거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내부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문장 같은 걸 조금만 다듬으면은 여기에 블로그에 바로 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문장을 다듬어서 대표님께 같이 논의를 드렸더니 이제 대표님이 이게 조금이라도 문장이 바뀌고 단어가 바뀌면 의미가 바뀌는 것 같다라고 계속 피드백을 주셔서 계속 같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우리마저 제대로 이걸 수정을 못하고 있고 정확한 문장이 어떤 건지 잘 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50명의 동료들마저 우리의 핵심 가치랑 이런 철학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라는 그 의문까지 저희가 다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블로그에 뭐 이 문장을 넣고 이런 것보다 더 먼저 우선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가 실제로 이 조직에 적용을 하기 위한 진짜 문장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일종의 TF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매주 업무의 한 끄트머리 정도에 본업을 마치고 항상 마지막에 매주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 기업 철학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좀 작은 단위부터 핵심 가치, 인재상, 그다음 더 큰 걸로 미션 비전을 고민을 했었고, 여기서 한 2달 정도 저희가 이 문장들을 다듬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어졌으니 사내에 전사적으로 공유를 잘 하자라고 해서 공유를 하는 것으로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의미들을 좀 더 상세하고 강남 언니 회사에 맞는 정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함이라는 단어도 강남 언니에 있어서 솔직함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써보고 또 토론해보고 동료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얘들을 조금씩 문장들을 만들어 갔었고요. 이 결과가 아까 보셨던 블로그에 있는 설명이고요. 주로 참고를 했던 그 레퍼런스가 방금 말씀드렸던 원칙이라는 책도 저희가 워낙 레퍼런스로 많이 가져가고 있고, 이 아마존 사이트에 보면 유명한 제프 베조스의 주주 서한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죠. 베조스의 주주 서한 안에
이제 어떻게 아마존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성장을 기반하는 이 아마존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차용을 해온 가치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나의 문장을 정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하나 그래도 잘 만들어 놓고 나니까 굉장히 쓸 때도 많고 사실 지금까지도 생각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회사의 철학들이 그냥 문장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을 할 때, 협업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돼? 라는 중심을 서게 하는 판단 기준이 되게 하는 걸로 좀 많이 정립이 됐습니다. 아마 모든 회사들이 뭐 핵심 가치나 이런 미션 같은 철학들이 있을 텐데 요것들을 실제로 일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 다른 회사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걸로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런 일을 했던 사례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조금 더 강남 언니 서비스에 좀 더 연결이 되는 사례인데요. 2020년 중순 하반기 정도의 유령 수술실 CCTV 설치 이런 관련된 기사를 많이 메인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때 워낙 이 문제가 화두이기도 했고 성형외과에서 그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그런 유령 수술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굉장히 많은 찬반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설치 의무화가 법안이 통과를 했죠. 그래서 곧 이것도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제 이런 기사들을 저도 많이 보면서 고객이 성형외과랑 피부과가 주요하다 보니까 일단 이 법안이 뭐가 문제고 왜 찬반이 그렇게 강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우리 앱에서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반응이 있을까? 유저가 지금 이 현상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앱에서 유저들의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일단 왼쪽 표를 보시면 2019년까지는 앱에서 그 게시판에서 유저들이 CCTV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안 했었어요. 이게 20년도에 워낙 사회적인 문제로 유령수술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20년도에 이제 무려 한 10배가 넘는 그 숫자로 유저들이 CCTV를 게시판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앱에 입점해 있는 병원들이 수술실 CCTV가 있다라고 표기를 해놓은 곳이 한 100곳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의식이 생겼죠. 일단은 유저들이 이제는 이 정보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지금 800개에 입점한 병원이 모두 다 이 정보를 공개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겼고요. 그래서 만약에 CCTV가 있어도 이거를 강남 언니 앱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그 병원들을 조사해서 앱에 반영을 하게 하자. 이 반영을 하게 되면 병원들도 자기들이 정보를 더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유저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 앱에서 많이 볼 수가 있으니 빨리 이거를 시행을 해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정책이나 뭐 유저 소통 캠페인 같은 걸 운영을 하는 저희 운영팀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한 일주일 만에 이 일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800개 저희 입점병원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성형외과인데 이제 성형외과에 우리가 직접 다 전화조사를 해서 저희가 강남 언니를 운영하면서 5년 정도 동안 한 100군데 병원만 CCTV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유를 했었는데 이제 4일 만에 그보다 한 2.5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270곳이 이 수술실 CCTV가 있다라고 이걸 앱에 공개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의향을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업데이트를 앱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성형외과가 1000개인데 한 3분의 1 정도의 그 정보가 강남 언니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강남 언니에서 이런 수술실 CCTV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홍보를 했었고 이때 저희가 그런 SNS 광고도 많이 하고 CCTV에 대한 자료를 많이 내다 보니까
굉장히 유저들이 편하다라는 그 반응이 많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팀에서도 이것의 중요성을 좀 많이 공감을 하게 돼서 그 앱에서 시술 이벤트들을 볼 때 CCTV만 필터를 걸어서 볼 수 있게 하는 모아보기 기능도 개발을 해서 또 출시를 하게 됐었고요. 좀 더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세요. 안심하고 병원을 찾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많이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뭐 브랜딩, PR이라고 해서 광고를 해볼까? 기사를 내볼까? 이런 수단만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것이 문제가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현재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인식, 회사의 평판 중에 해결해야 되는 것은 없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한가까지의 생각으로 이 브랜딩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